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잠시 주춤거리면서 숨을 고르던 마용성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9일 2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최고가가 18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대략 1억 2천 정도 급등했죠. 이 시세는 아주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을 제외하고 84제곱에서 20억 클럽에 들어간 경우는 동작구 흑석동에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호가가 지금 21억까지 치솟고 있는 터라 그나마 나왔던 매물이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말고도 마포자이 3차 전용 84제곱이 작년 9월에 14억 9천만 원 정도 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7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가 한 달에 1억씩 올라. 그냥 수익률이 자고 일어나면 저 혼자 상승세 그래프 춤을 추고 난리네요. 그루가 장난이 아니네. 심지어 마용성 구축들도 난리 브루스를 추고 있죠. 2003년에 입주한 대략 20년 가까이 된 마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도 16억 6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레프, 마용성의 시세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야전사령관 같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18억 원 근사치에 가까워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5구제곱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84제곱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15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용성이 들썩거리는 이유는 바로 강남권 아파트가 잠시 동면에 들어갔다가 눈을 슬쩍 떠서 깨어날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여지는 비강남권의 강진으로 이어지게 되죠. 강남의 집값이 상승세라는 미풍이 불기 시작해도 비강남권 중에서 가장 선호 지역은 산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그 불길은 거세질 정도로 옮겨붙기 시작하는데 아마 마용성에서 붙었던 불길은 이후 강동구와 동작구 그리고 강진구 쪽으로 각계 격파해 나가는 모습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마용성의 집값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근지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나오기까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비사업지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된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도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어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6월 정도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마용성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행당 7구역이죠. 이런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야 가격 급등이라는 산불을 끌 수 있는 진압용 물길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행당 7구역, 이곳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를 재개발하고 있는 정비사업지입니다. 이곳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마용성 중에 성동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능성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당 7구역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대우건설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9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죠. 속도가 빠른 것은 원주민들의 이주가 일단락 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2020년 11월 1일에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과 더불어서 일반 분양이 시작될 겁니다. 빠르면 올해 6월에 일반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당 7구역의 아파트 단지 이름은 프루지오 파크 7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 총 7개 동으로 지어지죠. 95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매머드급 단지는 아니지만 대규모 단지에 묻어갈 수 있는 꽃가루 단지는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행당 6구역이라 불렸던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1034세대 39층이라는 사이즈로 그 옆을 떡하니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나 건물이나 매한가지죠. 서울 리버뷰 자이의 암묵적인 잠재성은 18억 정도로 형성된 시세를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시간 내에 20억 클럽 회원으로 가입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이렇게 4년 전에 분양을 마친 행당 6구역이 이제 분양에 들어갈 행당 7구역을 백업해주고 있으니 동반 상승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널뛰기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줘야 내가 하늘로 점프할 수 있는 거죠. 두각을 나타내는 단지, 그것도 꿀단지가 가까이 있으면 새롭게 들어설 단지는 자연 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당 7구역이 이러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죠. 실은 행당 7구역이 종교부지
문제 때문에 정비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이라는 불길한 말들에 둘러싸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러한 이슈를 원만하게 넘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비 사업이 자칫 걸림돌에 걸려서 자빠질 뻔했던 상황을 유연하게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철거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런 불안감들은 낡은 건물들과 함께 청소될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행당 7구역 정비 사업의 저력이라 볼 수 있겠네요. 왜 행당 7구역이 마용성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가질 수밖에 없나? 마용성이라는 입지 브랜드 네임도 네임이지만 현실적인 입지가 마용성의 이름에 결코 핸디캡이 되지 않는 화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하철역을 살펴보면 왕십리역이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왕십리역 어떤 역입니까? 지하철 동선, 즉 한 개의 역이 다른 곳으로 뻗어갈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아마도 서울에서 탑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지하철 동선이 좋습니다. 일단 2호선, 5호선이 지나고요. 분당선도 지납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갑니다. 총 4개의 다른 노선이 왕십리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무슨 조직이야 얘들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충성들을 보이는 정말 끈끈한 애들이네. 이렇게 왕십리역은 완전히 모여라 꿈동산역입니다. 이렇게 다른 노선들을 불러 모아 스스로가 4곳의 다른 동선으로 다시 뻗어가는 행동 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의 금은동은 바로 한 지하철역이 얼마나 다른 지하철 노선을 불러들여서 이를 거점으로 다시 다른 곳으로 뻗어가느냐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역을 5분 내에 닿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진 곳이 바로 행당 7구역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입지가 가치를 밀어 올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종로, 여의도, 청량리 등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행당역도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10분 내외 정도 걸리죠. 뿐만 아니라 한양대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도보로 10분 내외 정도 걸립니다. 트리플 역세라는 각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입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차로 이동하게 되면 강남 선릉역 20분, 시청 20분, 광화문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마용성에서 이 정도 교통 입지라면 다른 입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한 강력한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학군 어떨까요? 좋은 학교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당초, 무학중, 행당중, 무학여자고, 덕수고가 흩어져 있습니다. 나름 주변 학군도 괜찮은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 어떨까요? 생활 인프라가 좋다는 건 결국 짧은 동선을 뜻합니다. 컵라면 하나 사기 위해서 자차를 이용 마트에 가야 한다면 아메리카에 살지 왜 코리아에 살겠습니까? 좋은 생활 인프라란 만보기의 걸음 횟수가 적은 곳을 말하죠. 그만큼 몇 걸음 걷지 않아도 곧바로 필요한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번쩍거려야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까워야 화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당 7구역은 일단 이마트가 가깝고 엔터식스 쇼핑 시설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 애비뉴 한양대점도 인근이고요. 롯데백화점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굳이 마용성인데 생활 인프라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 하고요. 주변에 한강, 청계천, 서울숲이 가까워서 나름의 좋은 자연적 숲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형 스타일은 어떨까요? 4호제곱에서부터 84제곱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은 120에서 150세대 정도 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4구제곱이 4억 7천, 84제곱이 6억 1천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일반 분양가는 평당 2,500만 원 정도로 예상해보고 84제곱이 8억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가 20억 가까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이후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9억 이하라서 중도금 대출 가능할 거고요. 특별 공급 있을 겁니다. 8호 초과 물량이 없어서 추첨제는 없습니다. 8호 이하라서 100% 가점 싸움이 될 듯 하고요. 서울 당해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점을 착실히 쌓아오신 분들, 특히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주변 시세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은 서울숲 리버뷰자이죠. 84제곱 기준으로 볼 때 현재 18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는 거의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겠네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84제곱에 20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당 7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된다면 마용성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고 달리는 마용성이라는 말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벚꽃 엔딩, 버티면 끝이 보입니다. 벚꽃 엔딩은 봄에만 필 수 있는 꽃을 얘기하지만 벚꽃 엔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계절에 관계없이 피울 수 있는 꽃입니다. 그 당첨의 꽃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